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박정호입니다. 올해로 59 택시 운전대를 잡은 지는 21해가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요. 오늘은 제게도 잊지 못할 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날 밤이죠. 저는 평소처럼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고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이 되면 저는 습관처럼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와요. 눈가의 주름, 거칠어진 손등, 운전대를 오래 잡아서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세월이 참 빠르구나.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눈이 조금 붉어지기도 해요. 벽 한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 아이들 셋이 아직 어릴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나는 말랐고 눈빛은 반짝였고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젊었을 때는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새벽부터 밤까지 악착같이 일하며 아이들 키우던 그 시절,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는 행복했답니다. 큰아들 민재, 작은아들 현우, 막내딸 수진. 자식들이 자라는 걸 보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힘들 때도 많았지만 가족이 함께여서 마음이 버텨졌죠.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어느새 다 컸어요. 큰아들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과장이 되었고 작은아들은 결혼해서 손주를 안겨줬고 막내딸은 교사로 바쁘게 살고 있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든든했던 시기였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떠들썩하게 지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안을 꽉 채웠어요. 그때만 해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몇 해 전부터 아내가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괜찮아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밤에 잠도 못 이루고 알아누웠죠. 병원비가 들었고 약값이 들었고 그럴수록 저는 더 운전대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손님이 택시에 타면 기사님 부탁드립니다. 조심히 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가끔 택시를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특히 민원이라는 게 생기면서부터는 더 그랬어요. 손님이 마음만 먹으면 기사의 하루를 망치고 기사의 한 달을 망치고 어떤 경우엔 기사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술 취한 손님이 타서 욕을 하고 의자를 차고 거울을 건드리고 제가 그저 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다음날 회사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기사님 민원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기사님이 불친절했다고 하시네요. 며칠 쉬셔야겠어요. 그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불친절이 아니라 제가 그저 사람답게 대해달라고 말했을 뿐인데 세상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정 보이지 말자. 어떤 일이 있어도 언쟁하지 말자. 그냥 참자. 그런데요, 여러분, 참는 게 항상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걸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꿉꿉했어요. 비가 온 것도 아닌데 왜인지 마음이 젖어 있는 느낌. 라디오에서는 밤 뉴스가 흘러나왔고 저는 습관처럼 운전대 위에 손을 올려놓고 천천히 차를 흘려보냈죠.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회사 밀집 지역 앞에서 한 남자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머리는 깔끔하게 넘겼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가 보였어요. 아, 회사원인가 아니면 회식 끝난 사람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차를 세웠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야, 기사. 빌딩. 빨리 가.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야, 기사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요. 표정을 굳히지 않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네, 강남 빌딩 맞으시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 남자는 제 말을 듣자마자 한숨을 크게 쉬더니 투덜대듯 중얼거렸어요. 안전? 야, 나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습니다. 기사님, 길 잘 알아요?
나 이 동네 토박이니까 내 말대로 가요. 저는 내비게이션을 켜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내비 기준으로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고개를 확 돌려 제 목덜미 쪽을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기사님. 내 말 안 들으면 민원 들어가요. 그 말이요, 여러분. 정말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원. 그 단어 하나가 기사들한테는 경고가 아니라 목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었죠. 침착해. 표정 바꾸지 마. 괜히 감정 섞지 마.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손님. 교통 상황 보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그날 밤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막 출발하려는 순간 그 남자가 갑자기 제 의자 등받이를 손바닥으로 툭 치며 말했어요. 기사님, 에어컨. 나 더워. 저는 바로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네, 조금 낮춰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또 말했죠. 아니, 그렇게 말고. 네, 손님.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서비스 아니야? 순간 마음 한구석이 콱 막혔어요. 저는 택시기사이지 누군가의 기분을 맞춰주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니까요. 네, 손님.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자신이 조금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걸 즐기는 얼굴이었어요. 차가 큰 길로 올라서자 내비게이션이 직진 후 우회전을 안내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말했어요. 직진하지 말고 지금 꺾어. 그쪽은 막혀. 저는 룸미러로 그 남자를 살짝 봤습니다. 눈빛이 딱 그랬어요. 내가 시키면 해라는 눈빛.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직진이 더 빠른 걸로 나오는데요. 앞 교차로 돌아가면. 기사님. 그가 또 제 말을 끊었어요. 내 말이 맞아? 내가 여기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퇴근 시간에 길 뭐가 막히는지 내가 더 잘 알지.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단어를 꺼냈습니다. 민원 들어가기 싫으면 내 말대로 가요. 여러분, 그때 제 머릿속에는 그래, 그냥 꺾자. 괜히 말 섞지 말자.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저는 방향 지시등을 켜고 그가 말한 골목으로 차를 넣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골목은 생각보다 좁았고 이중주차가 많았고 앞쪽에서 차 한 대가 나오면 서로 비켜야 하는 구조였어요. 속도가 저절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때 그 남자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꺼봐. 느리잖아. 아, 진짜 답답하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길로 들어오라며. 그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아주 슬쩍 아주 교묘하게 다음 말을 덧붙였습니다. 기사님, 지금 내가 영상 찍어서 올리면 댓글에 뭐 달릴 줄 알아요? 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웃었습니다. 택시기사 왜 저러냐? 길도 모르면서 운전하냐? 이런 거. 저는 손에서 땀이 났어요. 운전대가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또 말했습니다. 기사님, 표정 관리 좀 해요. 지금 표정이 불친절해 보이네. 저는 순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운전하고 안전 지키고 말투 조심하고 그것도 모자라 표정까지.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불편하시지 않게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그 말을 노예가 주인한테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더군요. 그래? 이런 게 서비스지. 골목을 빠져나오고 다시 큰 도로로 올라섰을 때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선 앞에 섰어요. 그 순간 그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왜 서? 지금 갈 수 있잖아. 저는 놀라서 룸미러로 그를 봤습니다. 신호가 바뀌어서요. 위험합니다. 그는 비웃듯이 말했죠. 야, 기사님.
그럼 나 늦으면 누가 책임져? 내가 손해보면 기사님이 책임질 거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하하고 정말 사람 무시하듯 웃었습니다. 안전? 기사님들 다 신호 슬쩍슬쩍 넘어가잖아. 그 말이 너무 뻔뻔해서 순간 제가 숨을 제대로 못 쉬겠더라고요. 그는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사님, 나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나 이런 거 잘해. 저는 속으로 뭐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가 대답하듯 말했습니다. 민원. 그리고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내가 지금 앱 켜서 별점 1점 찍고 불친절, 난폭운전, 길 모름 이렇게 쓰면 기사님 어떻게 될까? 그때 제 머릿속에 아내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원비, 이번 달 약값, 다음 달 보험료. 저는 참아야 했습니다. 정말로 참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제가 참을수록 더 밀어붙였습니다. 기사님, 아까부터 말투가 마음에 안 드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괜찮으실까요? 그러자 그가 정말 황당한 말을 했어요. 나한테는 손님이라고 확실히 붙여요. 네, 손님. 알겠습니다, 손님. 이렇게. 그리고는 마치 훈계하듯 덧붙였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서비스업이 제일 중요해. 자존심 같은 거 세우면 망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디에 두는 건데?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렇게 또 몇 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그 남자가 휴대폰을 확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자, 기사님. 지금부터 녹화 들어갑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말했어요. 손님, 촬영은? 그가 말했죠. 아, 됐고요. 공공장소에서 촬영은 내 자유야. 그리고는 제 얼굴이 잘 나오게 각도를 잡았습니다. 자, 한번 말해봐요. 안전 운전하겠습니다, 손님.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 사람의 목적이 빨리 도착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저를 굴복시키는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굴복하면 오늘 하루는 끝난다. 근데 굴복하지 않으면 민원.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버렸어요. 그러다 문득 예전 일을 또 떠올렸습니다. 민원 때문에 며칠 쉬었을 때 아내에게 말 못하고 혼자 새벽에 일어나 주차장에서 담배만 피우던 그 시간. 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때의 제 목소리가 딱 지금 제 마음이더군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손님, 촬영은 불편합니다. 운행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남자가 기다렸다는 듯 웃었습니다. 오! 지금 그 말 되게 좋다. 그리고는 더 크게 말했어요. 여러분 보셨죠? 택시기사가 손님한테 촬영하지 말래요. 그는 일부러 여러분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마치 이미 어딘가에 올릴 준비가 된 사람처럼요. 저는 그 순간 손등에 땀이 흥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신호가 바뀌어 차가 다시 움직였고 저는 최대한 안전하게 속도를 맞췄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또 말했습니다. 기사님, 지금 속도 너무 느려. 좀 밟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속도 제한이 50이라서요. 그러자 그는 정말 믿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그럼 60까지는 괜찮잖아? 단속은 10km 여유 있잖아?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저더러 법을 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목소리가 확 바뀌었습니다. 아, 기사님, 지금 나랑 말장난해요? 그는 갑자기 제가 앉은 의자 옆을 발로 툭 찼어요. 크게 차진 않았지만 그 행동 자체가 너 지금 내 말 안 듣지? 라는 경고였죠. 저는 차를 몰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 불만 손님이 아니다. 이건 위험한 사람이다. 그때 아주 작은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참고 목적지까지 가서 내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정말 잠깐.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안 되겠다. 그 남자가 또 한 번 말했습니다. 기사님, 나 마지막으로 말할게. 내 말 안 들으면 민원 영상 간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차선을 바꾸었습니다. 그가 목적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는 밝은 주유소 쪽으로요.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가요? 저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손님, 여기서 운행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는 순간 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폭발했습니다. 뭐?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뭐?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주유소 불빛이 환하게 비치는 가운데 차가 멈추자 그 남자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놀라서 이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보였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폭언과 촬영, 운행 방해로 더 이상 운행이 어렵습니다. 그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야, 너 지금 나 쫓아내는 거야? 아닙니다. 운행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남자는 문을 쾅 하고 열고 내렸어요. 그리고는 차 앞으로 와서 팔짱을 끼고 서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여기서 끝까지 가보자.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휴대폰은 계속 들고 있었어요. 아직도 녹화 중이더군요. 여러분 보세요. 택시기사가 손님을 길 한복판에 내려놓습니다. 그 말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한복판? 여기는 주유소였고 밝고 사람도 있었고 무엇보다 CCTV가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말없이 운전석 옆에 있는 센터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택시 센터입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폭언, 협박, 촬영으로 운행 중단 요청합니다. 현재 아진 주유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남자의 얼굴이 살짝 굳는 게 보였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저는 그를 보지 않고 앞만 보며 말했습니다. 기록 남기는 겁니다. 그는 코웃음을 쳤어요. 기록? 내가 더 많이 남길 수 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 기사님, 왜 이렇게까지 해요? 그냥 가면 되잖아? 방금 전까지 욕하고 협박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강자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자 앞에서는 강해지는 타입이라는 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센터에서 안내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에 그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 말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나오는 건 대부분 비슷했죠? 내가 회사 어디 다니는지 말해줘? 내가 누구랑 아는지 말해줘? 너 하나쯤은. 하지만 그날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유소 직원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 남자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까까지 고함치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차분한 얼굴이었어요. 아, 아니요. 기사님이 갑자기 운행을 거부하셔서요. 그 말에 제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폭언과 촬영, 그리고 운행 방해가 있었습니다. 직원은 저와 그 남자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CCTV 다 찍히니까 문제 생기면 경찰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그 남자의 어깨가 아주 살짝 내려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그럼 녹화 끌게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휴대폰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만 들리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나도 피곤하다. 아까랑은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그때 센터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기사님, 현재 상황 경찰 연결해 드릴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경찰까지 부르면 일이 커지겠지. 그냥 보내주는 게 나을까? 그런데 그 순간 그 남자가 다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 근데 기사님, 내가 아까 찍은 영상 있잖아? 그는 휴대폰을 흔들며 말했어요. 이거 아직 안 지웠어?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딱 정해졌습니다. 네, 경찰 연결해 주세요. 그 순간 그 남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야. 아니, 잠깐만. 저는 이미 센터 직원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폭언, 협박, 촬영 위협 계속됩니다. 잠시 후 경찰이 온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그 남자의 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언제 협박했어요? 영상은 그냥 켠 거지 올린다고 한 적 없어요. 이 기사님이 예민한 거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 민원 넣겠다, 영상 올리겠다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증거 앞에서 말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 두 분이 내려서 상황을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 남자가 먼저 나섰어요. 제가 그냥 택시 탔는데요. 기사님이 갑자기 여기서 내리라고 해서요. 그 말투 정말 억울한 피해자 같았어요. 그런데 경찰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기사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손님께서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셨고 촬영하며 협박하셨습니다.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 남자의 눈이 순간 흔들렸어요. 블랙박스요? 네. 차량 내부 녹음됩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럼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그 남자는 급하게 말했어요. 아니,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블랙박스 음성을 듣는 동안 그 남자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어요. 민원 들어가기 싫으면 내 말대로 가라. 영상 찍어서 올리겠다. 법 좀 어기면 어때? 그 말들이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주유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경찰이 그 남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손님, 이건 단순 말다툼이 아니라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그 남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술을 좀 마셔서. 그 말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경찰은 이어서 말했어요. 영상 촬영과 협박 정황도 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그 남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지독하게 피곤했습니다. 경찰은 간단한 조치를 하고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용 중이던 택시는 정당하게 운행 중단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기사님, 혹시 처벌 의사 있으십니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기서 세게 나가면 또 다른 싸움이 되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기록만 남겨주세요. 그 말에 그 남자는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그 남자가 주유소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거든요. 기사님, 이 일로 당신 인생 바뀔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바뀌는 건 당신 쪽일 거야. 왜냐하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경찰차가 떠난 뒤 주유소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소란스럽던 그 자리에 기름 냄새와 형광등 불빛만 남았죠. 그 남자는 멀찍이 떨어진 벤치에 앉아 휴대폰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까처럼 큰 소리는 없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요. 저는 차에 앉은 채로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리고 한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괜히 나선 건 아닐까? 이 일로 더 귀찮아지진 않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도망치지는 않았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숨이 조금 편해졌어요. 잠시 후 센터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기사님, 아까 그 손님 신원 확인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들고 있었어요. 그분, 최근 1년 동안 민원만 12건입니다. 그 순간 제가 헛웃음을 쳤는지 한숨을 쉬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기사들한테도 비슷한 방식으로 촬영, 협박, 민원 반복했답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익숙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자신만만했구나. 센터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건은 기사님 기록이 명확해서 회사 차원에서도 정식 조치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치라면 해당 손님 이용 제한 명단에 올라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통쾌함도 아니고 복수의 쾌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는 다른 사람이 같은 일을 안 겪어도 되겠구나 라는 안도감이었죠.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직 주유소에 있었지만 저는 그쪽을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더 이상 제 시야에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차가 천천히 주유소를 빠져나갈 때 사이드 미러에 그의 모습이 잠깐 비쳤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불쌍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저렇게 살아오면 결국 혼자 남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죠. 그날은 더 이상 손님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익숙한 옛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젊을 때 아내랑 같이 들었던 노래. 그 노래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조심조심 살았을까? 가족 먹여 살리려고, 탈 없이 살려고 늘 참고 넘기기만 했던 시간들. 그런데 참는다고 해서 항상 지켜지는 건 아니더군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거실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늦네. 그 한마디에 갑자기 힘이 쭉 빠졌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오자 아내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지? 괜히 숨길 필요도 없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줬어요. 아내는 말없이 듣고만 있더군요. 제가 말을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어? 괜히 일을 키운 건 아닐까 싶어서. 그러자 아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참고만 넘겼으면 그 사람은 또 다른 기사한테 똑같이 했을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쉽게 잠이 오지 않더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 생각 덕분이었죠. 며칠 후 센터 공지가 떴습니다. 최근 발생한 민원 협박 사례 관련 기사 보호 지침 강화 및 상습 민원 고객 이용 제한 조치 시행. 그 공지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조금 뜨거워졌어요. 누가 알아주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헛되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 기사 몇 분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형님, 그날 일 들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용기 좀 냈어요. 그 말들이 그 어떤 사과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운전을 하면서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예전엔 무례한 손님을 만나면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참자, 넘기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이제는 선을 넘는 순간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이건 규정 위반입니다. 신기하게도 그 한마디가 상황을 바꾸는 경우가 많더군요. 물론 모든 날이 편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별의별 손님을 다 만나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기사도 사람이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들려드렸냐면요. 혹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택시기사든 버스기사든 콜센터 상담원이든 현장에서 일하는 누구든 참는 게 답이라고 배워온 세대잖아요, 우리. 하지만 참는 게 항상 미덕은 아닙니다. 기록하세요. 증거를 남기세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날 주유소에서 제가 깨달은 건 이거 하나였습니다. 가장 조용한 복수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요. 오늘도 저는 택시를 몹니다. 여전히 같은 길, 여전히 같은 도시. 하지만 운전석에 앉은 제 마음은 그날 이후 조금 달라졌습니다. 존엄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가 지켜낸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